한 해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을 돌아봤을 때 나름대로의 성취와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만족보다는 후회와 자책이 더 크게 다가온 것 같아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매년 느끼는 감정 같은데요. 새해를 기대하면서 다짐하는 마음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렵고 또 금방 흐지부지 되긴 했죠.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에는 달라지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이 크지만 실제로는 그 다짐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어차피 길고 불확실한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평안함, 지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내일의 일은 모르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지난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도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면서 나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유광수의 공통사회, 저는 진행하는 유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하는 스피치 코치 유광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평안하고 또 지혜롭게 행복한 삶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코너에서는 발표할 때 긴장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자기 PR과 스피치가 중요한 시기에는 긴장 없이 자유로운 발표가 더욱 중요하겠죠. 먼저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광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기획하고 진행하는 이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네, 어떻게 요즘 사실 이벤트계에서는 나름 비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비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잘 살고 계십니까? 지금은 잘 살고 있고 저희 이벤트 계통이야말로 이 개미와 배짱이가 항상 떠오르는 겨울에 춥지 않으려면 날이 좋았을 때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였는가가 티가 나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비수기를 열심히 준비하시는 광훈님 오셨고요. 저희는 바로 첫 번째 사연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하거나 사람들 앞에 설 일이 있으면 하루 종일 긴장감에 손에 일이 안 잡힙니다. 왜 이렇게 떨어? 나 너무 긴장돼. 어떡하지? 완전 새 가슴이네. 긴장을 하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입은 마르고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달달 외웠던 대본은 기억도 안 나고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어려운데요. 긴장하지 않고 말하는 방법 없을까요? 네, 발표나 사람들 앞에 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감정은 아마 긴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훈님이나 저나 이제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예, 혹시 그럴 때마다 긴장을 하시는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긴장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도 긴장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앉아있는 청중이나 이 행사를 기다리는 분들, 제가 말해야 할 대상들을 보면서 많은 5만 가지의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네, 긴장을 엄청 합니다. 근데 오래 하셨잖아요. 나름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네, 10년 했습니다. 그런데도 10년을 해도 여전히 떨립니까? 네, 긴장이라는 감정은 제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상대를 보면 벌써부터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고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광호님도 모르게 갑자기 긴장이 막 되는 거예요? 이유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걱정이겠죠. 네. 내가 지금 잘할 수 있을까?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을 과연 내가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엄청 긴장이 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네, 그래서 자꾸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해오면서 긴장을 하면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긴장을 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봤는데 이게 또 반대로 그냥 너무 편하게 들어가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네. 너무 제가 풀어져가지고 이거 오히려 그 걱정했던 결과가 더 크게 와닿는 점점 하면서 긴장을 하게 되는 네,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긴장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건 좀 좋은 말 같아요. 어느 정도의 긴장은 필요하다. 좋은 것 같고 그렇다면 혹시 뭐 광호님만의 긴장을 푸는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노하우, 저만의 노하우 일단은 시작하고 봐라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방금까지도 내가 이제 속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말 해야 되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하다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부터 해버리면 갑자기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화면이 갑자기 바뀌잖아요. 네. 전환이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그것처럼 그냥 일을 시작하고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긴장보다 걱정보다 이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끝나는 시간까지 머릿속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다음에 뭐 할지 요 생각밖에 드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이게 나름 노하우입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긴장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일단 시작해서 내가 해 나가는 것들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 긴장은 이미 많이 했죠. 많이 했고 하기 전에 들어간다기보다는 네. 많이 하고 있는데 더 긴장을 하기 전에 이 흐름을 끊어내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저는 긴장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저기 어렸을 때 노래할 때는 무대 공포증이 심해서 그때는 진짜 막 손을 발발발발 떠는 이런 긴장이 있었는데 마이크를 막 떠는. 네, 그냥 막 사람들을 못 보겠고. 근데 지금은 긴장이 조금 딱 좋은 정도의 긴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뭔가 설렘 비슷한 긴장? 기분 좋은 떨림이라고 네, 표현하면 될까요? 네, 한 그 정도의 감정이 좀 주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저는 일부러 항상 그 제가 뭘 발표를 하든 진행을 하든 그 장소에 적어도 1시간 전에는 가서 계속 그 청중들을 좀 보고 관계자분들과 계속 인사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 현장의 분위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몸으로 쫙 한번 분위기를 싹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면 막 그렇게 커다란 실수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차가 막혀서 늦는다거나 가자마자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자 들어가셔야 돼요. 딱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막 머릿속에 약간 새하얘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오히려 그래서 저는 뭐 발표나 어떤 이런 사람들 앞에 나설 일이 있으면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장소에 도착해서 미리 이 분위기와 이 장소의 냄새를 싹 몸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다. 상황을 알고 나를 알아야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내가 돼야 그렇죠. 돼야 내가 머릿속에 판을 그릴 수 있다. 맞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완벽한 준비는 필수죠. 네, 완벽한 준비는 당연히 필수고 그냥 이제 당일날 이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준비는 당연히 당연히 완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게 일이라는 게 이제 스케줄이 잡히잖아요. 네. 일정이 잡히면 뭐 길게는 뭐 다음 달이라든지 네. 몇 달 후에 일을 체크를 하고 네. 뭐 이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너무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집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속을 잡으면 맘먹고 나가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취소됐으면 좋겠다. 딱 그게 전데 일이 잡혀버리면 그 날이 오기 전까지 매일매일이 취소됐으면 좋겠다. 진짜요? 아니면 뭐 축소됐으면 좋겠다. 뭐 구체적인 뭐가 왔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다가 네. 막 예를 들면 한 달이다. 한 달이 훌쩍 갑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온통 마음의 한켠에는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시작이 반이다. 당일날 그렇게 시작을 해버리고 마치면 그렇게 또 후련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또 일을 해내고 마치면 바로 다음날 또 하고 싶은데 계속 말하고 싶은데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다가도 이제 또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맑은 기운과 함께 또 일이 남았네. 자꾸 그런 생각. 정말 배짱이시군요. 그건 배짱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요? 배짱이는 뭐 놀다가 편하게 있다가 일 있으면 하는 거지만 저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렵다. 오는 게 두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죠. 이제 강수님은 네.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하면 네.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일을 기다리는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성격이겠지만 저는 뭔가 일을 맡으면 이 일에 A부터 Z까지 제가 다 알아야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 행사 같은 것도 만약에 일이 들어오면 저는 먼저 담당자분한테 행사 개요를 먼저 보내달라고 해요. 왜냐면 항상 모든 일엔 개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발표라고 하면 어떤 거에 관한 발표인지, 대상은 누군지, 장소는 어디인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개요에. 맞아요. 그럼 저는 개요를 받아서 쭉 봅니다.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의 행사고 어떤 거를 주제로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이 오고 먼저 파악을 다 한 후에 네. 그거에 맞게 이제 저는 사실 대본을 거의 짜가는 편이에요. 대본을. 네, 그 오프닝, 클로징, 뭐 중간에 브릿지 어느 정도 행사 성격에 맞게 미리미리 작성을 해 두고 그 최종본이 나오면 그거를 계속 차에서 읽으면서 입에 좀 붙이고 행사 가는 길에 차에서 읽으면서 또 입에 붙이고 딱 도착해서 이제 행사장의 분위기를 몸으로 받아들이면 저는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행사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 엄청나게 불안하고요. 그냥 오셔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그러면 너무 불안하고 차라리 저희가 이러이러한 일인데 이러이러한 분들이 오시고요. 이러한 주제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오면 전 너무 좋아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게 필요하다. 예, 저는 이제 극제이어서 그냥 이렇게 행사 사실 전 일은 즐겁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오프닝 클로징 멘트로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일이 많은 게 좋아요. 도움이 되네요. 저는 개미기 때문에 네. 영차 열심히. 자꾸 대화에 합니다. 제가 배짱이고 본인은 개미 같다고라고 자꾸 성실함을 어필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나름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서 마음만 긴장합니다. 예. 네. 알죠. 아니 저도 뭐 성실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일이 없을 때는 좀 놀고. 좀 쉴 때는 확실하게 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긴장을 푸는 노하우에서 뭐 바로 시작을 해라 이거랑 1시간 전에 그 장소에 먼저 가서 그 장소의 분위기를 느껴라 요 두 가지가 있고 네네. 또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간단한 호흡법인데 네. 이제 스탠포드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교죠. 스탠포드 대학의 뇌과학자이신 앤드류 후보만 님이 연구를 하셨대요. 스트레스 수치를 빠르게 낮춰주는 호흡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진짜 쉬워요. 그냥 코로 2번 숨을 쉬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건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쉬운데 이게 하나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2번에서 10번 정도 하면 이게 진짜 신기하게 뇌에서 이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빠르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강원님도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네. 자, 해봅시다. 시작. 이렇게 한 뭐 2번에서 10번 정도 하면 스트레스 수치가 빠르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뭐 긴장이 되거나 사실 불안할 때도
결국 스트레스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긴장하실 때 발표 준비할 때 잠깐 무대 옆에서 이 호흡법을 쓰고 들어가시면 아마 더 자연스러운 발표에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법이 네. 진짜 유용하다고 생각이 된 게 어떤 드라마에도 표현이 되었던 건데요. 그래요? 드라마에 이제 나오셨던 주인공이 이제 은행 직원분이신데 네. 이제 은행에 어떠한 실수가 있었는지 뭐 어떤 은행의 잘못이다 해서 이제 고객이 엄청 분노를 하고 찾아왔어요. 네. 찾아왔는데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름인데 따뜻한 커피를 내오는 거예요. 따뜻한 커피를 내와서 뭐 이제 천천히 따뜻한 거 드시면서 마음 가라앉히셔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뜨겁다 보니까 후후 내뱉으면서 식혀서 먹는 거죠. 심호흡을 하게 만드는군요. 사람이 본능이잖아요. 뜨거운 걸 먹을 수 없으니. 네. 이거를 식히면서 후후 내뱉다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손님이 분노가 가라앉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한 걸 저도 기억이 남아서 확실히 뇌과학자분이 괜히 과학자는 아니다. 그럼요. 유용한 걸 얼마나 많은 실험과 그럼요. 얼마나 확실히 전문적이겠어요. 좋은 방법이다. 네, 생각이 됩니다. 되게 좋은 노하우 일단 하나 좀 나온 것 같고 하나 더 있을까요? 아니요, 넘어가시죠. 네, 이거면 된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또 저희가 나눠볼 질문은 네, 이제 발표를 할 때 사실 뭐 대본을 읽는 거는 사실 이미 뭐 준비를 많이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누구든. 네네. 그런데 이제 말을 하면서 필요한 이제 제스처라고 하죠. 뭐 눈짓, 손짓, 발짓, 약간 요런 게 또 발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혹시 광훈 씨는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많이 쓰시는 어떤 본인만의 제스처 팁이 있을까요? 제스처 팁이라고 할 건 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저도 생각을 해보니 제스처를 많이 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손짓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손짓과 표정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쟤는 일을 하다 보면 대화라기보다는 이 현장을 이끌어가야 되는 화법이잖아요. 맞죠.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현장 클라이언트가 와서 시간 끌어주세요. 이거 아주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데 저는 이런 이제 정확한 멘트가 없는데 시간을 끄는 이런 흘려보내는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 그럼 자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냥 가만히 서서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 손짓을 하면서 자꾸 대화를 생성해내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나올 때 이게 손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단어가 떠오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말이라는 게 내가 전달하는 뜻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또 이해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지만 한국말이 다 그렇잖아요. 한 단어도 여러 가지의 뜻이 있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 관객들이 받아들인 게 내 뜻대로 받아들인 것 같지 않다라는 눈치가 보이면 이게 표정으로 뭐 익살스럽게 그런 거 아닌데 하면서 이제 뼈를 통하니 뭐 이렇게 오히려 어르신분들 그런 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익살스러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손짓과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좀 전달할 때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손짓 하니까 또 저도 제서 팁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 스피치 교육을 할 때 항상 이제 기본으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런 손짓이라고 한다면 이제 발표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숫자를 손으로 강조할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손으로 3을 하고 이렇게 바로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짓이 어색한 거죠.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3가지입니다. 이렇게 바로 내리기보다 약간
하나의 스킬인데 말을 좀 끊으면서 손을 멈췄다가 천천히 내리는 거죠. 천천히. 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3가지입니다. 하고 이때 내리는 거예요. 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속도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강조할 거면 확실하게 강조를 해야 보는 사람도 집중이 되고 근데 막 흐지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3가지입니다. 3가지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좀 전문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서 네. 사실 이 제스처나 말은 둘 다 비슷한 거예요. 빠르고 산만할수록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제스처는 여유롭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게 발표하실 때나 스피치를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선, 네, 그리고 손짓, 네, 그리고 호흡. 요 3가지를 이제 제가 말을 할 때 가장 집중해서 보는 3가지인데 네.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방황하는 시선도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시선 처리가 네. 막 동공지진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도 덩달아서 불안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만약에 시선 처리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구역을 나누는 거죠. 내 기준으로 왼쪽 구역, 네. 중앙 구역, 오른쪽 구역 3개를 나눠서 각 구역에 내가 눈을 들고 하나를 딱 찝는 거예요. 사람이어도 좋고요. 네. 아니면 뭐 저 뒤에 벽시계나 이런 사물도 좋아요. 그래서 왼쪽에 하나, 중앙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딱딱딱 정해놓고 네. 이거를 바로바로 시선을 옮기는 게 아니라 왼쪽 벽시계를 찍었으면 거기를 보면서 한 5초 또는 10초 정도 보면서 얘기하고 그 다음 중앙에 사람 보면서 또 5초, 10초 얘기하고 다시 왼쪽으로 오든 오른쪽으로 오든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에 좀 몇 초의 시간을 투자해서 천천히 시선을 옮기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더 좋은 이런 제스처가 될 수 있습니다. 천장 같은 데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저 친구는 우리가 못 보는 걸 보나? 아하. 자칫 이제 그 영적인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렇죠. 천장보다는 이 지점은 가까운 데보다 좀 멀리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강당이면 저 뒤쪽에 문을 본다든지 네. 아니면 저기 제일 뒷줄에 누군가를 본다든지 하는 게 좀 더 여유롭고 뭔가 진취적인 이런 느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호흡이 궁금했거든요. 예, 이것도 저는 이제 배운 건데 네. 호흡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목소리 자체가 이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호흡이 얕을수록 목소리가 작아지고 또 떨리게 되고 또 말이 빨라지면서 말이 빨라지니까 혀는 또 꼬이게 되죠. 그러니까 네. 이게 다 호흡의 문제인데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말이 막 엄청 빨라지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빨라지거나 혀가 꼬인다. 그러면 호흡이 굉장히 얕은 상태에서 말을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좋은 거는 말을 잠깐 끊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호흡을 하는 게 내가 어색할 것 같다 이러면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말하다가 제가 긴장해서 발음이 좀 꼬였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어가는 것도 좀 자연스러운 이음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이 빨라지거나 혀가 꼬인다 그러면 잠깐 심호흡을 하고 다시 이어가는 게 훨씬 좋은 퀄리티의 발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말도 참 어렵네요. 예, 네. 그럼요. 말의 코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요새 이제 옛날에는 뭐 이런 회사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서류가 중요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서류보다 직접 대면해서 이 면접관님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 말하기에 많은 연습과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이제 특히 저도 그렇고 광호님도 그렇고 평소 말할 때랑 약간 이 마이크를 잡고 말할 때 목소리나 이 발성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달라져요. 네. 이 발표,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할 때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평소 자기가 말하던 대로 말을 하면 전달력도 보통 사람이라면 전달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끝까지 저 뒤까지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뭐 발표할 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흡이 얕아지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긴장할수록 호흡이 얕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일단 호흡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그리고 호흡을 좀 심호흡을 하면서 가라앉히고 쭉 발표를 하는 게 좋은데 당장 이 목소리를 어떻게 바로 낼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시면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본을 처음에 짜잖아요. 대본을 짤 때 짧고 명확하게 한 문장씩 소분을 해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거 해서 이랬고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러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나눠서 소분을 하고 우리 요거를 짧은 문장을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이렇게 전달하는 습관을 평소에 들이면 발표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대본을 짤 때 이렇게 짜요. 한 문장씩 짧게 딱 소분을 해서 짭니다. 그냥 보기에 되게 짧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처럼 말하는 게 익숙해서 좀 긴 문장도 한 호흡에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발표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목소리를 크게 오래 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본을 짧게 소분해서 만드신 다음에요. 좀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읽는 이런 연습을 평소에 하시면요. 발표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광훈님은 이렇게 진행할 때 쓰시는 목소리나 발성을 네. 혹시 어떻게 연구하시고 뭐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이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마이크가 다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딜 가서 이제 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면 너무 제각각이에요. 이게 음향을 만져도 목소리가 아주 작다 하시면 이걸 키워드릴 수는 있지만 기계가 힘들어합니다.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 이제 많이 연습을 초반에 했었죠. 이게 소위 말하는 복식 호흡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복식 호흡을 어떻게 해라고 해서 이제 독학을 해야 되니까 네. 일단 연습부터 했습니다. 그냥 배에 힘을 주고 단어를 말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허 이런 식으로 힘을 줘서 그냥 얘기하면 하 되겠지만 이제 힘을 주면 허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 상태로 대화를 하는 법을 또 연습을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하나씩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해도 계속 그 발성대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전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멀리 나의 말이 저기 멀리 계신 분도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디 가서 또 이야기할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오게 되잖아요.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그쵸. 또 모임을 가게 되면 또 만약에 마이크가 있다 하시면 이것도 팁인데 마이크를 아랫입술 밑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턱에 딱 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발성을 많이 높이지 않아도 마이크의 도움을 어느 정도 꽤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이건 꿀팁이네요. 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마이크라는 게 이제 좀 전문적인 이야기로 가면 이 흡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마이크마다 빨아들이는 그 방향이 달라서. 네. 근데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쓰시는 마이크가
이렇게 정면으로 꽂아야 되잖아요. 네네. 목소리를. 그래서 광호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이크를 아랫입술에 딱 이렇게 붙여서 말씀하시면 목소리가 아마 좋게 잘 빨려서 들어가서 아마 마이크에 많은 도움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해도 뭐 발표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는 좋은 팁을 여러 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광호 씨 보내드리고 이제 다음 코너 저는 북파민으로 돌아올 텐데요. 혹시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네,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삶을 살고 있던지 말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의 시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음악 듣고 올게요. 광호 씨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세요.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everywhere you go. Take a look at the 5 and 10. It's glistening once again with candy canes and silver lanes aglow.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Toys in every store, but the prettiest sight to see is the holly that will be on your own front door. A pair of hop-along boots and a pistol that shoots is the wish of Bonnie and Ben. Dolls that'll talk and will go for a walk is the hopes of Janice and Jen. And Mom and Dad can hardly wait for school to start again.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everywhere you go. There's a tree in the Grand Hotel, one in the park as well. It's the sturdy kind that doesn't mind the snow.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Soon the bells will start, and the thing that'll make 'em ring is the carol that you'll sing right within your heart. In every store, but the prettiest sight to see is the holly that will be on your own front door. Sure, it's Christmas once more. 삶의 지혜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기술이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남들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삶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절대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꼭 읽어야 할 책,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네, 요즘 가장 뜨거운 책이라 하면 방송 나 혼자 산다에 등장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여러분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철학자 니체가 철학자가 되기로 마음먹게 만든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과 능력에 항상 자신감을 가졌다고 해요. 왠지 좀 재수 없었을 것 같죠. 그래서 그런지 쇼펜하우어가 본격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40대 중반부터라고 합니다. 꽤 늦은 나이죠. 하지만 그의 인생 이야기를 읽으면서 40대 중반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고 늦게 시작되더라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함께 읽어보시면서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순간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서 쇼펜하우어는 삶은 괴로운 것이라고 말하며 괴로움의 두 가지 형태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가짜 행복을 추구하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 행복을 찾는 고통인데요. 가짜 행복은 부, 명예, 출세와 같은 외부적인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찾아지는데 이는 자기 안이 아닌 밖의 행복의 중심을 두게 됨에 따라 점점 더 공허해지고 괴로워진다고 합니다. 반면 진짜 행복은 내면의 깊은 이해와 스스로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더 어려운 고통일 수 있지만요. 자기 안의 행복의 중심을 찾게 되면 자신을 긍정하고 또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허락 없이 당당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품격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고민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행복, 어떤 고통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안의 무게중심을 잃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에 집중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당장 다음 달 사무실 월세라든지 이런 고정지출 내역을 보면서 외부적인 것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내 안의 무게중심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쇼펜하우어는 막연한 행복이 아닌 소극적인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는 현재의 고통이나 결핍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요. 막연한 행복이 아닌 당장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치가 생긴 치아를 치료하는 게 다른 치아를 관리하는 것보다 먼저라는 것이 그의 의견인데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도 하나의 문제에 집중하면 다른 일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이렇게 고통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쾌락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특히 건강에 관해서가 그러한데요. 평소에는 건강한 몸의 상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튼튼한 위, 소화를 잘 시키는 장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질병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모든 것을 추구하기보다 눈앞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해소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을 향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로 전달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그 속에서 더 나은 행복과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쇼펜하우어는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 자신과 어울리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새는 공중에 있어야, 두더지는 땅 속에 있어야만 행복하다. 이는 주어진 개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나만의 일, 나만의 생활 방식, 나만의 직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인데요. 진정으로 나에게 맞는 일과 생활 방식, 직업을 찾아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쉽게 들리시겠지만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20대가 되면서 느끼는 취업의 압박, 나의 개성을 찾기 전에 잃어버리게 만드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 개성을 찾을 필요를 못 느끼는 개인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나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 이미 늦었나? 라는 걱정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스스로와 대화하면서 나의 개성과 맞는 일을 찾아나가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세계와 스스로를 알아가야 하는데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5분의 1 또는 겨우 반절만을 살아간 것일 뿐입니다. 남은 인생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눈앞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나의 개성과 어울리는 방식을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니까요. 이 책을 전부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보다는 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 책에 관심을 가지고 또 구매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짧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였습니다. 다음에는 연초를 맞이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을 위한 책 파서블로 돌아오겠습니다. 잘 가란 말을 떠나가는 것들 그것은 젊음, 자유, 사랑 같은 것들 잘 가라 나를 지켜주던 것들 그것은 열정, 방황, 순수 같은 것들 그렇게 믿고 다치더라도 나는 또 누굴 믿게 되겠지. 그렇게 아픈 사랑이 끝나도 나는 또 누굴 사랑하겠지. 그러니 잘 가라 인사 같은 거 해야겠지. 무섭고 또 아파도 매일이 이별의 연습이지만 여전히 난 익숙해지지 않아.
지나갈 테니 보내야 오겠지. 내일이 그러듯 더 흐려지겠지. 지나간 것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하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유광수의 공통사회, 정말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발표할 때 긴장을 푸는 방법과 함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풍성해진 기분인데요. 여러분도 공감과 소통으로 더 따뜻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들 건강에 꼭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도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편안한 밤 보내시면 어떨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광수의 공통사회, 여러분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만나요.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